임무 상황 위급. 우주선이 명왕성 너머 어디선가 불의 벽에 부딪혔어요. 그곳은 완전한 정적과 얼음처럼 차가운 어둠만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곳인데 말이죠. 여기 온도는 3만도에서 5만도 켈빈에 달해요. 대부분의 별보다 뜨거운데도 산소도 없고 실제 불꽃도 없어요. 이게 열을 만들어내는 우리 우주 고향의 경계일까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보이저 탐사선들은 1977년에 모든 행성을 탐사하려고 발사됐지만 여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나아가서 최창계를 떠난 최초의 인공물체가 됐죠. 보이저 1호는 2012년 8월에 헬리오포즈를 통과했고 보이저 2호는 2018년 11월에 뒤를 따랐어요. 헬리오포즈는 우주의 결승선 같은 거예요. 태양에서 흘러나오는 하전 입자들인 태양퉁이 마침내 모든 성간 물질과의 싸움에서 지는 곳이죠. 보이저가 그 선을 넘었을 때 과학자들은 차가운 텅 빈 공간 대신 뜨겁게 타오르는 플라스마를 발견했어요. 제가 말했듯이 불꽃은 없고 그저 초고속 입자들이 아주 얇은 플라스마 속에서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거의 열 전달 없이 엄청난 온도를 만들어내죠. 보이저 1호의 플라스마 감지기는 1980년대에 고장났지만 다른 두 장비가 태양 입자의 급격한 감소와 우주선의 급증을 기록했어요. 게다가 자기장에 큰 왜곡이 있었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헬리오스피어 밖에 자기장 방향이 뒤집힐 거라고 예상했는데 또 다른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이저는 그것이 태양 내부의 자기장과 완벽하게 정렬된 걸 봤죠. 같은 정렬, 단지 바깥쪽에. 보이저 2호는 이게 우연이 아니란 걸 확인했어요. 그럼 뭐가 이런 정렬을 일으킬까요? 과학자들은 성간 자기장이 천을 감싸듯이 헬리오포즈 주위를 둘러싸는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만날 때 태양의 헬로와 일치하죠. 모델은 특정 지역에서 자기선이 끊어지고 다시 연결되는 자기체 연결이 성간 자기장을 태양 자기장과 정렬되도록 비트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여줘요. 보이저 2호는 바깥 영역이 실제로 헬리오스피어보다 더 밀도가 높고 차갑다는 걸 밝혔고 안쪽 입자들이 우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도 알아냈어요. 마치 우주선 선체에 구멍이 난 것처럼요. 보이저 1호는 우주선 미스터리를 푸는데도 도움이 됐어요. 모델들은 입자수가 헬리오포즈에서 최고점에 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보이저는 과학자들이 보이저 역설이라고 부르는 걸 봤죠. 우리 태양계에는 깨끗하고 텅 빈 가장자리가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태양의 영향력이 은하와 만나는 곳에는 충격적으로 뜨겁고 자기적이며 복잡한 경계가 있죠. 보이저는 우주가 그저 정적이고 차가운 게 아니라는 걸 증명했어요. 역동적이고 격렬하며 예측 불가능하죠. 우리는 커튼을 열고 인류가 본 가장 기이한 개척지를 살짝 들여다봤는데 아직 이야기의 절반도 끝나지 않았어요. 보이저 1호는 2023년 11월부터 이상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우주선의 뇌와 같은 비행 데이터 시스템이 반복되는 횡설수설 패턴을 보내기 시작했죠. 보통 이 시스템은 모든 과학 데이터와 온도, 전압, 우주선의 심장박동 같은 공학 통계를 묶어서 1과 0으로 지구에 보내요. 그런데 갑자기 메시지가 말이 안 됐죠. 보이저 1호의 무선 신호는 여전히 지구에 도달했지만 유용한 정보 없이 그저 수개월의 시행착오 끝에 범인을 발견했는데 고장난 하나의 고집스러운 메모리 칩이 시스템 메모리의 약 3%를 손상시킨 거였어요. 왜 고장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40년이 넘어서 그냥 낡았을 수도 있고 심우주에서 온 고에너지 입자가 우주 총알처럼 맞았을 수도 있죠. 칩을 교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사 엔지니어들은 이 46년 된 기계를 고치기 위해 과학적 마법을 부려야 했어요. 그들은 빠진 코드를 조각으로 나누고 우주선의 다른 메모리 장소로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무선 신호가 보이저 1호에 도달하는데 22시간 반이 걸리고 돌아오는데 또 22시간 반이 걸려요. 그래서 나사 엔지니어들은 허공에 메시지를 보내고 거의 이틀을 기다려야 작동하는지 알 수 있었죠. 4월 20일 보이저가 마침내 읽을 수 있는 일관된 데이터로 응답했어요. 몇 달 동안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서 문자를 받은 것 같았는데 이 친구는 150억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계 가장자리에 떠있죠. 보이저 1호와 쌍둥이 보이저 2호는 원래 5년만 지속될 예정이었어요. 둘 다 긴 여정 동안 많은 도전을 겪었죠. 예를 들어 2020년 보이저 2호의 7개월 정전과 2023년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도록 외침 명령이 필요했던 안테나 사고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심히 일하며 매우 중요한 데이터를 보내고 있죠. 보이저 2호는 1986년에 천왕성을 지나가며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진과 데이터를 보냈어요. 그 데이터를 보고 과학자들은 천왕성이 많은 열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거대 행성치고는 이상한 일이죠. 하지만 이제 수년간의 우주선 관측과 정교한 컴퓨터 모델 덕분에 연구자들은 천왕성이 자체 내부 열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단지 미묘에서 받는 햇빛보다 약 12.5% 정도 더 많을 뿐이죠. 그건 행성이 태어날 때의 남은 열을 천천히 방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뜨거운 어린 시절 후에 식어가는 거대한 우주 라디에이터처럼요. 20년이나 되는 긴 계절과 기울어진 회전이 열을 변동시켜요. 이걸 알아내는 것은 과학자들이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대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지구 기후에 대한 힌트도 줘요. 보이저 2호는 우리에게 얼어붙은 조용한 세계만 보여줬을 수도 있지만 수십 년 후 그 데이터는 천왕성의 얼음처럼 푸른 구름 아래 숨겨진 심장박동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됐어요. 보시다시피 우주는 반전을 좋아해요. 토성의 작은 위성 엔셀라두스로 가볼까요? 과학자들은 얼어붙은 껍질 아래 거대한 바다가 숨어있고 이 위성의 핵이 따뜻하게 유지한다고 믿어요. 엔셀라두스는 애리조나 너비 정도로 작지만 외계 생명체를 찾기에 가장 유망한 곳 중 하나예요. 나사의 카시니 우주선이 뱉어내는 걸 포착했기 때문이죠. 거대한 물간얼천이 얼음 표면의 균열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단순한 물만이 아니에요. 이 기둥들은 염분과 탄소, 수소, 질소, 황, 산소를 포함한 유기분자를 담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생명의 구성 요소죠. 그리고 거기서 인도 발견했어요. 생명이 의존하는 6가지 원소 중 가장 희귀한 거죠. 당과 함께 DNA 분자의 골격을 형성해요. 놀라운 부분은 엔셀라두스의 인 농도가 우리 바다에서 알려진 최고 농도보다 최소 500배 높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엔셀라두스의 얼음도 연구해요. 수증기 기둥이 여기 표면에서 눈으로 얼어붙는데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모두 형태없는 먼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얼음의 4분의 1까지가 작은 결정을 형성할 수 있는데 쿠키 반죽 속 초콜릿 칩처럼 숨어 있죠. 그들은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가상의 물을 엄청난 속도로 얼리고 분자를 뒤섞고 실제 얼음을 엑스레이로 테스트까지 했어요. 어떤 얼음은 너무 이상해서 액체물과 같은 밀도를 가져서 가라앉지도 뜨지도 않아요. 우주 얼음이 우주선을 보호하고 연료로 쓰이거나 생명의 구성 요소가 지구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중요해요. 과학자들은 아직 엔셀라두스에서 생명체가 만들었을 만한 것을 찾지 못했지만 우리 태양계 어디에서든 생명체를 찾는다면 이 위성이 1순위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전에 보이저들로부터 흥미로운 소식을 들을 수도 있죠. 그들은 지금도 저 밖에서 성간 공간을 날아다니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마침내 오르트 구름을 통과할 때 손상될까봐 걱정해요. 과학자들이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우리를 방문하는 많은 혜성들이 카이퍼 벨트 훨씬 너머로 뻗어있는 그 우주 영역에서 와요. 구름이 실제한다고 가정한 천문학자는 약 1000억 개의 혜성 크기 물체를 포함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들의 총질량은 지구만큼 무거울 수 있죠. 보이저들에게 위험하게 들리지만 걱정 마세요. 과학자들은 그들이 손상될 확률이 복권 대박에 당첨될 확률보다 10만 배 낮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이저들은 전력이 다할 때까지 몇 년 더 희미한 신호를 보낼 거예요. 그 후에는 그저 계속 여행할 뿐이죠.